자, 오늘 삼각함수 첫 시간이에요. 삼각함수를 배우려면 우선 함수라는 것은 실수에서 실수로의 대응관계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삼각비를 중학교 때 배웠었지. 삼각비에서 보면 사인 30도 이거인 거잖아. 사인 30도.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함수라는 것은 이런 형태 아니었어? y는 삼각비에서 배웠던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 있지? 사인 x 요런 형태인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니네가 이미 중3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걸 생각해 보면 x가 30도일 때 y가 2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그치? x가 45도일 때 y는 2분의 루트 2 따위가 되는 거고 60도일 때 2분의 루트 3 이런 게 되는 거잖아. 근데 원래 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의 대응 관계여야 되는데 30도라는 게 뭐가 아닌 거냐면 실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라는 걸 달아보고 싶은데 이미 이 도 단위가 써 있다는 것 자체가 실수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파괴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 도입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 호도법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호도법. 그 호도법이라는 개념은 뭐냐? 단순하게 우선 이 용어에서 느껴지는 바도 이해하고 있으면 기억이 잘 나기 때문에 이게 호가 원의 부채꼴 있지, 부채꼴. 부채꼴의 호 어딘지 알겠죠? 네. 호의 길이로서 각도,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호도법이야. 호의 길이로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호도법이다. 야, 우선. 그럼 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이런 거야. 제일 처음에 보통 이걸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반원이 하나 있어, 반원. 반지름 R짜리 하나, 반원. 니네 그러면 여기 각을 몇 도라고 생각해? 180도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그쵸? 세 개만 그려보자. 90도짜리 하나 그려보고요. 이렇게. 부채꼴 90도짜리. 90도짜리. 반지름 R짜리.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자, 얘는 뭐 그린 거냐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R. 근데 우연찮게 어떤 부채꼴 하나를 그렸는데 얘 호의 길이를 재본 거야. 이렇게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 거냐면 R이 나온 거야. 똑같이. 즉 호의 길이가 누구의 길이랑 같을 때? 반지름의 길이랑 같을 때를 의미한 거고. 자, 얘 봐봐. 얘 호의 길이 재봐. 얼마 될 것 같아? 원래 온전한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지? 걔 몇 분의 몇 배야? 4분의 1배지. 360분의 90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 돼? 2분의 1 파이 R이야? 이렇게 됐어? 자, 얘는 반원이잖아, 반원. 이 호의 길이는 얼마 돼? 파이 R 되지, 파이 R?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180, 2분의 1이니까. 파이 R이라는 길이를 갖는 거지. 자, 그럼 얘를 90도. 얘를 몇 도라고 할 건지 몰라, 이거는. 물론 구해보면 구할 수 있겠지만. 모른다고 쳐볼게. 그때 우리가 여기 쓰는 180도, 90도 이런 각도 있지? 이게 중등 때도 계속 다뤘던 60분법이라는 거야. 근데 이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 60분법. 근데 니네 이 각도는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잖아. 그럼 360분법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60분법이라고 말하지. 60분이 60개로 쪼갰다는 의미인데. 그쵸? 걔는 정의가 이렇게 내려 있어. 60분법이라는 것은 이 한 바퀴 있죠? 걔를 360등분하여 그 한 칸을 1도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 1도를 다시 60등분했어. 60조각으로 쪼갰어. 그래서 그 한 칸을 1분이라고 했고 그 1분 또 그 개작은 그 1분을 또 60등분했어. 그 한 칸을 1초라고 약속한 것을 60분법이라고 해. 됐어?
그래서 그거를 뭐 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사실 안 쓰여 여기서는. 그러니까 60분법이 우리가 여기까지 썼던 도 있지, 도 붙었던 거 동그라미. 그쵸? 걔가 60분법이구나. 근데 지금은 걔를 안 쓰고 이제 뭐로 바꾸겠다는 얘기냐면 호도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이 180도라는 것을 뭐로 표현하기로 했냐면, 자,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중심각으로 부르잖아. 중심각의 기호를 예전에 X로 많이 썼었지. 중학교 때. 얘를 보통 세타라고 표현하고, 세타. 됐어? 근데 결국에 여기가 세타일 때 뭘 묻는 거냐면, 요 반지름의 길이에, 봐봐. 이 반지름에 대한 요 호의 길이의 B. 이거 몇 배야, 이거? 파이배지. 파이배면 얘를 파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해버린 거야, 가계 크기를. 그럼 얘는 이거 몇 배야? 2분의 1 파이배지? 아래다가 몇 곱하면 2분의 1 파이야 돼. 2분의 1 파이 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중심각을 우리는 2분의 1 파이다라고 약속해버린 거야. 그럼 얘는 이거 몇 배니? 1이지. 그래서 얘 중심각의 크기 1이라고 약속해버린 거야, 그냥. 물론 얘를 이렇게 호도법의 단위를 뭐라고 쓰냐면 라디안이라고 써. 물론 약자로 RAD라고 써. 근데 라디안이라는 것은 그냥 호라는 영어하고 그거 책에도 나와. 라디안은 반지름과 각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그냥 이거야. 그래서 얘는 그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1이라고 써 있으면 얘가 그냥 1이라는 실수인 건지 이 1이 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서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생략해. 그러니까 그냥 실수인 거야. 그냥 이건 1이라는 실수. 이거는 파이라는 실수. 왜냐면 파이라는 게 니네 무리수지. 3.14159이 나가는 무리수 파이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배우지? 이거 원주율. 그런 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런 생각의 관계식을 하나 찾아보면 어떤 임의의 부채꼴이 있는데, 임의의 부채꼴에 반지름이 R이고 우리가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기호를 뭐로 쓰냐면 L로 쓰잖아, L. 그리고 여기 중심각을 일반적으로 세타라고 쓴다면 세타라는 애는 R분의 L을 의미해. 그러니까 이거죠. R에다가 세타라는 것은 R에다가 얘를 곱하면 얘가 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 양변에다가 R 곱하면 뭐 돼? R 세타가 누구야? L인 관계식을 갖고 있는 세타를 의미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가 왜 성립하냐라고 생각해보면 니네 호의 길이는 뭐의 크기에 정비례하니?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그럼 우리가 얘가 180도고 얘가 90도였잖아. 지금 호도법으로 표현한 요 각을 봐도 몇 배야 이거? 딱 2배인 게 성립하잖아. 왜? 호의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호도법의 표현으로도 그 각의 크기가 2배가 되는 거야. 정비례하니까. 그래서 호의 길이에 정비례하도록 중심각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던 거야, 얘가. 됐죠? 그럼 여기 관계식에서 요런 거야. L은 R 세타고 세타는 R분의 L이라는 관계식은 당연히 성립하겠다. 자, 근데 봐봐. 니네 180도와 파이는 완벽하게 어떻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같은 거야. 즉 얘는 60분법의 표현이고 얘는 호도법의 표현인 것뿐이야. 2분의 파이는 90도랑 완전히 같은 거야. 됐죠? 그럼 우선 180도가 파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팍 집어넣은 상태에서 얘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가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30도라는 것은 60분법이지? 얘를 호도법으로 고쳐볼 거야. 그 원리는 이런 거야. 자, 30도라는 애는 얘 30도에다 1 곱하면 변해? 안 변하지? 안 변하지? 근데 얘에다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야.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버릴 거야. 180도하고 파이는 어떤 상태야?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게 약분돼서 얼마인 상태야?
1인 상태지. 그래서 당연히 이건 변화가 없는 애야. 근데 얘하고 얘는 약분되지 않냐? 단위까지 같으니까 단위도 약분되겠지.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지? 30도는 6분의 파이와 같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좋아요. 어떡하죠? 그럼 만약에 4분의 파이라는 애가 있다 해볼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얘는 호도법에서의 가계 표현이지. 그럼 4분의 파이라는 것도 4분의 파이에다가 곱할 거야. 1이라는 곱하면 안 변하잖아. 그래서 얘는 이런 걸 곱하겠지.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어차피 이거 약분되면 1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파이가 약분돼 버리는 거고 4분의 180이니까 45도가 된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야. 이거는 원리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매번 원리적으로 도를 파이 호도법으로 바꾸고 호도법을 다시 60분법으로 바꾸는 이 짓은 하지 않아. 그래서 외워요. 뭘 외우냐면 곱하여 18 만들기거든. 어감이 좋진 않은데 어쨌든 18 만들기라는 짓을 할 거야. 뭐냐? 이런 거예요. 봐봐. 30도가 있잖아. 니네 3에다가 몇 곱하면 18이야? 6, 3, 18이지? 6분의 파이인 거야. 이렇게 18 만들기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60도라는 게 있어. 6, 3, 18이지? 3분의 파이인 거야. 됐어? 그럼 또 봐봐. 120도라는 게 있으면 얘는 조금 웃기잖아.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6, 3, 18이지? 걔 몇 배? 2배잖아. 6, 3, 18, 6, 2,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니네가 연습해야 돼.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이 부분을. 이거는 연습을 통해 빨리빨리 바꾸는 게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거야. 연습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거꾸로 가도 요거는 좀 외우면 좋아요. 4분의 파이는 몇 도냐면 45도입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180도가 돼요. 됐죠? 그럼 만약 이런 걸 바꿔볼 거야. 봐봐. 6분의 5 파이를 60분법의 각으로 바꿔볼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느끼면 돼. 6이지 6 분모. 6, 3, 18, 30도지. 의 5배 150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얘가 18 만들기를 해서 다시 봐봐. 이것도 안 쓰고 6, 3, 18, 3, 5, 15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어. 6분의 1 파이가 30도니까 그거의 5배니까 150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처음에 배우는 거 이후로는 다 뭐를 사용하지 않냐면 60분법의 단위는 시험에서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이 대단한 명이 뭐야? 삼각함수지, 삼각함수. 함수는 실수를 써야 돼. 삼각함수에서는. 근데 여기서 60분법의 도를 쓰면 걔는 실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걔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아. 그게 호도법이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바꾸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 거야. 바꾸는 연습도 한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주면 잘 봐봐. 그냥 이런 거라고요. 니네 여기 하나 부채꼴이 하나 있어. 그냥 임의로 하나 써볼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내 마음대로 2야. 2. 됐죠? 됐죠? 근데 여기 호의 길이를 한번 재봤더니 이 호의 길이가 만약에 4가 나왔어. 거기 중심각을 말해봐. 얼마겠어? 그냥 2인 거야, 2. 얘가? 얘랑 얘랑 곱한 게 R 세타가 L이기 때문에. R 세타가 L이다. 받아들여지죠? 그쵸? 이게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로서 중심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인 호도법이다. 호도법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라디안은 생략해서 너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라디안이란 말은 반지름과 각이라는 거의 합성어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 얘가 실수인데 그냥 실수더라고. 각을 나타내는 실수를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이야. 됐죠? 됐죠? 오케이.
자, 너희는 책에서는 어디로 가보냐면 13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4페이지.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짓을 잠깐 할 거예요. 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의미의 부채꼴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얘는 호도법의 각의 크기야. 자, 여기는 반지름은 R이라고 놓고요. 이 호의 길이는 내가 L이라고 놔볼게요. L. 자, 이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는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이라고 생각하고 X도, 그러니까 60분법으로는 X도라는 각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 그럼 니네가 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호의 길이. L을 구해볼 거야. 호의 길이 L을 중학교 때 느낌으로 한번 구해봐봐. 이거 어떻게 구해? 중학교 때 공식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이거지. 괜찮아요 이거? 요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꿨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석이거든. 어떻게 바꿨을 수 있을까? 생각 좀 해볼까요?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야? 각이지. 근데 x도랑 누가 똑같아? 세타라는 애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각이잖아. 각의 크기. 근데 x도랑 세타는 어떻다고 생각한 거야? 같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잘 봐. 이 부분을 내가 세타라고 바꿨어도 돼? 됐어? 360 잘 봐봐. 파이가 몇 도였어? 세연아, 주면 안 돼. 파이가 몇 도였어? 180도였지. 360도는 몇 파이야? 2파이와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럼 얘를 이거 바꿨었잖아. 그럼 2파이하고 2파이가 뭐 되겠어? 약분돼 버리겠지. 그럼 L은 무슨 세타? R 세타와 같은 거야. 당연한 거야. 사실 정의상에서도 똑같지 않냐? 누구는? L은 R 세타였잖아. 무슨 얘가?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알죠? 넓이. S라고 써보면. 부채꼴의 넓이를 원래 어떻게 구했었니?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구했었지. 됐어? 그럼 얘도 바꿔 써보자. 얘는 누구로 바꿔 써보고 2파이로 바꿔 써보고 360도와 2파이는 같은 거니까. 그럼 얘는 어차피 각이잖아. 세타로 바꿔 써도 되지 이렇게. 그럼 누구랑 약분돼 버려서 파이와 파이가 하나 약분돼 버리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버려?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됐어? 됐죠? 자, 또 봐봐. R 세타는 누구로 바꿨을 수 있어? L로 바꿨을 수 있지? 그럼 여기는 R 세타 곱하기 R이지. 그럼 얘를 2분의 1 곱하기 R 세타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이 R 세타를 L로 고쳤어도 되겠다. 그러므로 얘는 2분의 1 RL이라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공식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정리 한번 할게요. 결국에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 호도법으로 각을 표현하려면 R의 몇 배가 L이야 이 관계였죠. 그래서 R 세타가 L인 게 당연한 공식 하나. 됐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었는데 그거하고 2분의 1 r를 원래 배우지 않았었냐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그치? 거기에 호도법의 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애가 있다. 외워야 되겠지 당연히. 기본 공식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됐죠? 단 이 부채꼴의 넓이나 호의 길이 쪽의 문제는 사실 많이 출제적으로는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어딘가에서 혹시나 물어볼 수 있으니까. 됐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 연습 좀 더 한 다음에 앞쪽으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좀 고쳐봅시다. 자, 120도. 아까 좀 생각해봐. 얘는 60도 곱하기 2 아니야? 60도는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파이죠, 그쵸? 거기에 몇 배? 2배.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 3분의 2 파이를 다시 60분법으로 돌릴 때는 이렇게 한다고. 3분의 파이가 몇 도니까? 60도니까 6이 12 이렇게 가는 거라고. 120도. 물론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뭐 파이분의 180도 곱하고 180도분의 파이 곱해서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그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라서 그래서 당연히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물론 마이너스 각도 있어요. 이건 설명은 아직 안 했지만 그냥 우선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315도라는 애가 만약 이게 있다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315도야. 됐죠? 야, 근데 니 이거 마이너스 보지 말고 45도에 몇 배가 315도냐? 몇 배냐? 7배지 이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5도 만들기는 뭐였어? 4분의 파이였지. 그래서 4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거는 빨리 되려면 그냥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알아서 빨라지는 거지. 다른 어떤 방법이 진짜 유니크한 어떤 방법이 있거나 하지 않아. 그러니까 호도법과 60분법이 왔다 갔다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문제에서 어느 때는 사실 호도법으로 쓰고 어느 때는 각도를 쓰기도 해.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는 각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4파이하고 뭐 7분의 몇 파이 뭐 이런 게 있어. 걔네 크기 비교가 한눈에 잘 되니? 잘 안 되지. 왜 분모도 맞춰줘야 돼. 그런 짓을 해야 되잖아. 근데 각도 같은 경우는 80도와 90도, 90도가 큰 게 한눈에 보이잖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할 때 물론 이걸로 다 끌고 다니면 좋아. 근데 그걸로 안 하고 각도로 볼 때도 있어. 그럼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런 거다. 자, 이제 너희는 책을 어디로 다시 넘어오냐면요. 책은 페이지 128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128. 자,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할 거냐면 일반각 2번 지면 되겠죠? 일반각. 자, 우리가 뭐에 대한 걸 배울 거냐면 이제 각에 대한 것을 배울 건데 각.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을 생각하면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밖에 없냐? 각을 표현하려면. 사실 0도에서 360도밖에 없어. 720도 이런 각은 없잖아. 그냥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 각이. 이게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근데 이제 각에 대한 느낌이 바뀌어. 어떤 느낌으로 바뀌냐면 자, 우선 기준이 되는 선이 하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선. 일반적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거를 무슨 선이라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를 그냥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걔가 일반적으로 X축의 양의 방향 쪽입니다. X축의 양의 방향을 생각해도 되고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용어가 하나 생기냐면 동경이라는 용어가 하나가 생겨. 동경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동이 움직일 동자고요. 경이 바늘 경자야. 얘가 움직이는 바늘이 하나가 있는 거야. 움직이는 바늘. 그럼 여기서 원점에서 움직이는 바늘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겠지. 뺑글뺑글 움직이다가 여기 위치에 딱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너희한테 눈을 감으라고 하고 이 움직이는 동경을 내가 바늘을 땅 하고 친 거야. 그럼 막 뺑글뺑글 돌아가겠지. 그러다가 딱 멈췄어. 그 다음에 니네한테 눈을 떠라고 한 거야. 그럼 얘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도대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온 건지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로 온 건지 여러 바퀴를 돌아서 여기 위치한 건 니네는 알 수가 없지. 그치? 그냥 눈에 그냥 딱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은 여기 있는 크기밖에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얘가 몇 바퀴 돌고 이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절대적인 크기를 내가 뭐 책에 있는 걸로 해볼까? 뭐 그냥 45도라고 해볼게요. 절대적인 크기를 45도라고 해봤을 때 그럼 얘는 진짜 45도일 수도 있지만 360도를 돌아간 후에 45도를 더 돌아가서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 다음 720도를 도른 후에 요 45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각의 표현을 사용해. 됐어? 자, 그럼 다음. 자, 그럼 이 각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이쪽으로 돌아간다 그랬지. 근데 반대로 돌아갔을 수도 있지 않아? 움직이는 바늘이야. 이 반대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방향성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쪽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플러스 방향.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을 무슨 방향이라고 약속했을까? 음의 방향으로 약속했어. 그럼 이 각도를 나타내는데 뭐라고 말해도 되냐면 플러스 45도라고 말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315도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315도. 이해해요? 됐죠? 그런 거다. 방향성이 존재한다. 이 얘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서 요 동경 끝이 가리키는 점은 P라고 할 때 요 OP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해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됐죠? 자, 이제 얘 일반각 표현을 배워봅시다. 자, 여기를 두 가지 표현으로 한번 써볼게요. 두 가지 표현. 얘를 X도라고도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뭐의 표현이야? 이거는 60분법의 표현이죠. 얘를 호도법의 표현을 해봤더니 X도가 만약에 세타라는 값과 같다라고 생각해볼게. 됐죠? 그럼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야. 아, 이 동경을 각의 크기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식 표현이 가능하다. 어쨌든 나한테 눈에 보이는 각은 X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간 각이 보이는 거잖아. 근데 얘는 한 바퀴 돌고 여기에 있는지 거꾸로 한 바퀴 돌고 여기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앞에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것을 붙여줄 건데 이 n이라는 n은 무슨 값이냐면 정수값이야. 만약 이 n이 0이라면 그냥 x만큼 움직여서 이 동경에 있는 거고 x가 만약에 n이 1이라면 한 바퀴 양의 방향으로 돈 후 x만큼 가서 이 위치에 있다라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n은 정수니까 정수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거꾸로 한 바퀴 돈 후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x도만큼 가서 이 동경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다 인 거야. 그럼 얘는 60분법으로서 이 동경을 60분법으로 나타낸 일반각 표현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단을 삼각함수라고 했지. 그럼 삼각함수라는 것은 실수값에 대해 대응돼야 되잖아. 근데 한 바퀴 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 2파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2파이가 360도니까. 그럼 나는 x에다 대입할게. 뭐 0, 0.1, 0.2, 0.3 이렇게 막 가다가 2파이면 3.14의 2배니까 한 6.2 정도 대입하고 끝날 거야? 함수가 거기서 끝나? 그렇지 않지. 계속 가겠지. 그래서 이게 각을 계속 늘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단순하게 생각해. 우린 지금 삼각함수라는 거 배우기 위해서 기초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를 표현 방법을 바꿔볼게. 뭐로 바꾸겠어? 그럼 당연히 이제 호도법을 바꿔보겠지. 얘네 360도라는 것은 호도법을 바꾸면 몇 파이야? 2파이지. 2파이 n 플러스 세타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물론 n은 무슨 수? 정수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야? 몇 바퀴 돌았냐? 1이면 한 바퀴 양의 방향으로, 2면 두 바퀴, 3이면 세 바퀴, 그리고 세타만큼 더 갔다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은 반대로 돌고 세타만큼 양의 방향으로 돌아왔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뿔과 마가 양수음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뿔이면 양수구, 마면 음수구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얘는 그냥 방향에 대한 얘기야. 방향. 이쪽 방향에 대한 얘기야. 양수음수를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 각도가, 이 일반각이 4분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라고 했잖아. 이 동경이 이쪽을 가리켜. 그럼 몇 사분면에 이 동경이 그려진 느낌이야? 1사분면이지. 이렇게 가리킬 때 제 1사분면의 각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너무 웃기지. 더 설명할 것도 없어. 야, 여기 있으면 뭐라고 말할래? 제 2사분면의 각. 여기 있으면 제 3사분면의 각. 여기 있으면 제 4사분면의 각인 거야. 끝이야 그게. 근데 이제 제 1사분면에 있는 각, 만약 제 1사분면에 이 각이 있어. 이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반각 표현 말고 그냥 표현해봐. 얼마보다는 커야 돼, 얘는? 우선 그냥 직관적으로 볼게. 0도보다는 커야 되지. 맞아?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90도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냐? 얘가? 여기 있어야지 1사분면이잖아. 얘 딱 90도면 1사분면이야? 이거는 Y축 위에 있다고 말하지 1사분면이라 말하지 않지? 축 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 우리는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할 수 있어. 니네 2사분면은 어디일까?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겠지. 3사분면은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겠지. 4사분면은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겠지. 뭐 그런 예를 얘기할 건데, 물론 이거를 나타내는 게 1사분면의 각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얘를 무슨 표현을 바꿔야 되겠어? 일반각의 표현으로 바꿔야지. 그럼 앞에 뭐 붙으면 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에서부터. 이 앞에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요 사이에 n은 당연히 무슨 수? 정수. 이면 얘를 1사분면의 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됐어? 2사분면 똑같고. 근데 얘는 지금 뭐로서 표현한 거야? 60분법으로서 표현한 거지. 그럼 얘를 뭐로 바꿨을 수도 있어? 호도법. 그럼 뭐로 바꿨을 거야? 근데 360도는 뭐로 바꿨어야 돼? 2파이. 그럼 2파이 n 플러스 0은 그냥 0이야. 그쵸? 됐죠? 세타는 작다. 2파이 n 플러스 90도는 2분의 1 파이죠? 그쵸? 얘도 똑같이 1사분면의 각을 호도법의 표현으로서 나타낸 거다. 됐어요? 그래서 일반각을 설명하는데 호도법하고 우리가 60분법의 표현으로 다 가능해야 되고, 얘가 어쨌든 왔다 갔다가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러워야 된다. 됐죠? 자, 2번, 3번. 지금 아까 전에 내가 각을 표현하는데 동경에 대한 얘기를 했지. 동경이 막 움직여 다니는 건데, 이 동경이 각을 나타내는 게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두 개일 수도 있잖아. 여러 개일 수도 있지. 그럼 두 개가 있다면 그 두 동경에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어.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것은 외워서는 문제를 풀지 못해요. 외울 수도 없고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이과 기준으로 미적분하고 기하나 뭐 이런 걸 배우게 되면, 특히 미적분 선택할 사람들, 미적분에서 외울 게 겁나 많아요. 진짜 니네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아. 그럼 니네 지금 뭐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막 수학을 다 배웠잖아. 거기까지 배운 전체 다 포함한 공식보다 미적분의 공식이 더 많아. 근데 얘는 앞에 거는 그나마 뭐 연상도 되고요. 외울 수 있는 특이한 방법들도 좀 있어서 쉽게 외우고 했지. 그때는 생으로 외워야 돼. 특징이 없어. 규칙도 되게 불규칙해. 막 어거지로 외워. C가 들어가면 말에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어쩔 수가 없어. 뭐 그런 거 다 외워야 되는데 굳이 이쪽에서 많은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해해도 바로바로 공식을 꺼내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외우지 마세요, 다. 자, 그럼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5가지 나와 있어요. 이 5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이거 말고도 y는 마x에 대해 대칭인 거라든지 더 있어. 이게 다가 아니야, 사실. 근데 우선 기본 내용은 여기까지야. 기본 내용은. 기본 내용만 한번 봅시다. 단순하게 봐. 두 동경이 일치해.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두 개의 각이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한 동경이 여기에 있는데 다른 동경도 얘랑 겹쳐 있어. 근데 얘는 한 바퀴 돌고 여기에 있고 얘는 그냥 요만큼 와서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눈으로 보기에 이 두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같이 겹쳐 있으면 이 두 동경을 일치한다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 몇 바퀴 돌았는지 난 모르는 상태인데 그럼 봐봐. 자, 얘는 다 뭘 그리냐면 그림만 그리면 무조건 관계를 다 뽑아낼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말했고 그림은 엿다 그릴 거야. 이거 좀 이따 조그맣게 그리자. 굳이 뭐 봐봐. 4분면 그린 거고요. 내가 노란색 동경과 빨간색 동경 두 개를 표현할 거야. 자, 여기 노란색 동경 하나가 있어. 얘를 알파 동경이라 해볼게. 알파. 자, 여기에 똑같이 겹쳐 있어. 얘를 베타 동경이라 해볼게. 베타 동경. 됐죠? 니네 단순하게 이 그림만 보는 거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니네 베타고 알파 빼면 그냥 각만 생각해봐. 베타고 알파 빼면 몇일 것 같아? 0이지. 그치? 베타와 알파 똑같아 보이잖아. 빼면 0 아니야? 그치? 근데 얘 원리는 이런 거야. 자, 원래 베타라는 각이 있을 거고 알파라는 각이 있을 거잖아. 알파라는 각.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이 있을 건데 얘네 둘이 완전히 겹쳐 있잖아. 근데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절대적인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해볼게. 너무 조그만 그리니까 기분 나쁘네. 그냥 크게 그리자. 자, 여기 알파라는 동경과 노란색, 빨간색 이 두 개 동경이 일치하고 있어. 근데 얘가 알파라는 애는 얘가 몇 바퀴 돌다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고 베타라는 동경도 몇 바퀴 돌다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보이는 절대적인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해보겠다고. 세타. 됐죠? 좋으면 안 돼요? 그럼 알파라는 애는 이런 상태 아니야? 우리가 60분법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거죠.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 그쵸? 그 N1이라고 할게. 왜 N1이라고 한 거냐면 베타 동경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데 NN 쓰면 알파 동경과 베타 동경이 돈 횟수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모르니까 N1, N2라고 쓸 거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간 거냐면 세타거로 말했는데 X도라고 표현해 볼게. 됐죠? 세타는 호도법일 때 다시 써볼게. 그럼 여기다가 몇 더하면 돼? X도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는 베타라는 애는 360도에다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 근데 X도만큼 절대적인 크기 더 간 거지. 그렇죠? 얘는 알파 바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쨌든 돈 다음에 X도만큼 더 간 거고 얘도 똑같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 다음에 그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게 일치하고 있다야. 근데 내 그림만 딱 보여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이거 빼면 0인데? 이런 느낌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빼봐. 뭐 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동경의 차가 360도 에 원래는 뭐야? N1마 N2지. 근데 N1도 정수고 N2도 정수잖아. 근데 정수 빼기 정수는 뭐야? 그냥 정수지 어쨌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n이라고 붙이는데 무리가 있어? 없는 거지. 근데 얘를 빼봐. 얼마야? 0이지. 그죠? 그러면 차가 몇 도의 일반각? 0도인 일반각이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얘는 과정은 이렇게 매번 말하지만 니네 만약에 문제에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나오면 찍찍 두 개 일자로 그어봐. 여기서 뭐가 보여? 빼면 0도겠네. 이게 보이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결론은 이렇게 내리면 되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몇이다? 0이구나. 0도구나. 그럼 이 앞에는 일반각인 360도 곱하기 n이 붙고 0도가 붙은 거네. 즉 차가 360의 배수가 나오겠네 라고 해석하면 끝인 거야. 됐어? 얘를 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호도법 2파이 n이다. 물론 얘도 0도 없는 거잖아. 이렇게. 요 관계가 두 동경이 일치한다 관계인 거야. 됐어? 두 번째 가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못 가더라도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다른 거 과제 주면 되니까요. 오늘 책 못 풀면 책 과제 안 나갈 거예요. 상관없어요. 빨리 할 파트가 아니어서. 자, 이런 거 해볼게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그럼 얘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제 한 번만 몇 개만 더 해볼까? 몇 개만 더 해보자. 그 다음에 저기다 결론만 남겨놓을게요. 나중에 니네 그림 찍찍만 그거 바로 결론인 거야. 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두 동경이 일직선이고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알파 동경과 베타 동경을 이런 식으로 그어볼게요. 알파 동경이야 이거. 됐죠? 노란색 알파. 베타 동경은 얘랑 일직선상에 있어. 이렇게. 베타 동경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일직선, 한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두 동경이지. 그럼 여기서 절대적인 크기를 하나 잡는 거야. 임의로. 자, 여기를 세타라는 절대적인 크기 또는 x라는 절대적인 크기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뭐인 거냐? 여기 절대적인 크기 세타인 거지.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 이게 베타야. 거기서 알파를 빼봐. 얼마만큼 남아?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지우개를 지운 거야. 얼마만큼 남아? 180도 남은 거지. 그럼 얘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차가 180인 거야. 차가 180. 차가 180. 됐어? 그럼 얘는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이 그림 딱 그리고 차가 180이네만 보고 식을 바로 이렇게 당기면 되는 거야. 베타마 알파 또는 알파 베타 상관없습니다. 얘가 360의 배수는 일반각의 표현이고요. 뒤에 몇 도가 붙어야 된다? 180도가 붙어야 된다. 그럼 얘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써야 돼? 2파이n 더하기 180도가 파이라는 이런 식의 형태가 돼야 되는구나가 바로 다이렉트로 이 찍찍선만 그리면 바로 나온다라는 거야. 굳이 매번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얘를 베타라는 애는 360n 더하기 180 더하기 세타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굳이 귀찮잖아. 거기에다가 360n2 더하기 세타를 뺐으니까 180도가 나는다를 매번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선만 거보라고. 그래서 이걸 외우지 않는다고. 그렇죠? 3번이에요. 책에 있는 건 바로바로 다 해석해 볼게요. X축의 대칭.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래. 얘도 그림만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야. 알파 동경 요쪽에 하나 때릴게요. 너 알파. 여기에 절대적인 크기 세타라고 놓을게요. 됐죠? 자, 이거 조이면 진짜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진짜 큰일 난다. 자, 그럼 얘가 베타 동경. 이게 X축 대칭인 거잖아. 그럼 이 밑에 있는 절대적인 크기도 뭐겠어? 이건 각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크기. 이것도 똑같이 절대적인 세타라는 크기를 갖고 있겠지.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얘는 요 각에다가 요 각이 있지. 얘를 무슨 짓 하면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요 각을 띄어다가 봐봐. 베타란 동경은 이만큼이지. 됐어?
알파라는 요만큼잖아. 얘를 떼어다가 여기를 채워. 여기를 채워. 얘 떼어다가 여기 채울 수 있지. 그럼 몇 바퀴 돌았어? 한 바퀴인 거야. 얘가? 그럼 얘는 어떻게 식 쓰고 싶어?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한 바퀴 다 돌았으면 0도 아니야? 그치? 더한 게 뭐다? 360도에 n에 더하기 0이라고. 각이 없어, 더한 게. 그럼 또는 어떻게 쓰면 돼? 2파이 n이다. 이렇게 쓰면 끝인 거라고. 외우지 않는다고. 이거 그려보면 된다니까, 이거. 세 번째 거 이해 갔어?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개 남았네. 자, 네 번째 거. 네 번째 뭐 나오냐면 책에 나오는 거예요. 두 동경의 y축에 대해 대칭. y축 대칭이에요. 자, y축 대칭의 모양을 하나 그려보면 이런 모양인 거예요. 오케이. 자, 알파 또 아무거나 합시다. 너 알파 하자, 이렇게. 알파 동경이고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있겠죠. y축 대칭 이쪽에 이렇게. 베타 동경이에요. 자, 내가 여기에 절대적인 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쪽도 절대적인 크기 얼마겠어? 세타겠죠. 자, 이게 베타라는 애예요. 베타, 여기 베타 요만큼이지. 거기다가 알파를 띄어다가 여기를 꽉 채워. 얘를 띄어다가 여기다 채워. 그럼 여기까지 차는 거지.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얼마만큼이야? 180도인 거라고. 두 개를 더했더니 채워졌잖아. 180도까지. 그럼 이건 여기는 뭐라고 쓸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 n 더하기 180도다라고도 쓰고요. 얘를 2파이 n 더하기 파이라고도 써도 된다고요. 됐죠? 지금은 해주는데 문제에 나오면 니네 그냥 바로 요것만 찍찍찍 그으면 바로야. 이거는 논리가 이해 가면 진짜 쉬워. 근데 얘는 잘 나와. 근데 의외로 잘 못해. 의외로. 되게 쉬운데. 자, 마지막에 y는 x 대칭의 조건이야. 이것도 그림 그려줄게. 자, y는 x 대칭입니다. 알파 동경 하나 잡을게요. 네 알파 합시다. 자, y는 x라는 선을 파란색으로 하나 가져와 볼까요? 파란색. 우. 자, y는 x선. 약간 삐뚤어진 느낌인데. 자, 베타 동경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베타 동경이라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 절대적인 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세타라고 하면 자, 이만큼이 베타일 거 아니야. 베타.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 절대적인 크기가 세타다? 이거 대칭인 거 이거 이해가? 이거 이렇게 접었으니까 얘가 여기야. 그럼 나는 이 알파를 띄어다가 요거 띄어다가 여기를 채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베타와 알파를 더해버리면 어디로 와? 90도로 오죠? 그렇죠? 알파랑 베타랑 더한다면 어디에 오고? 90도에 오니까 360n 더하기 90도가 되고요. 또는 얘를 2파이n 호도법 2분의 1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당연히 양쪽 다 가능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당연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호도법하고 일반각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어요.